만취한 음주운전자가 차량을 들이받은 것도 모자라 그대로 편의점으로 돌진을 해버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성수 평론가님, 예. 정말 아닌 밤중에 날벼락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예, 언제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벌어진 일인가요? 지난 2일 오후 11시 한 반쯤 돼서요. 청주시 상당구의 청남로에서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자기 카니발 승합차를 몰다가 일단 길가에 주차돼 있는 차량 2대를 그냥 밀어붙인 거죠. 예. 그렇게 차를 받은 그 차 중에는 벤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손해가 날 것 예.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해자가 차를 세우지 않았어요. 예. 30m가량 더 운전을 해서 이번에 인도로 돌진해서 차량 진입 방지턱을 그대로 들이받고 편의점으로까지 돌진해 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날벼락이 벌어진 상황이죠. 예, 지금 사고 현장 사진을 보면요, 마치 뭐 테러 현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굉장히 피해가 크고요, 참혹합니다. 자, 정태근 변호사님, 중요한 건 사람이잖아요. 사람 안 다쳤습니까? 다행히도 비교적 밤 늦은 시간에 사고가 발생해서 그 예. 편의점 주변 인도에도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행이네요. 편의점에서도 입구에서 멀리 떨어진 쪽에 종업원이 예. 있었기 때문에 종업원도 어떤 인적인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행인이나 편의점 종업원까지 근처에 있었다면 정말 큰 참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예, 변호사님, 음주운전한 이 남자는 안 다쳤어요, 그러면? 놀랍게도 이 사람은 음주운전을 해서 편의점을 부시고 차를 2대나 부쉈다고 하는데 예. 아무 데도 다친 데가 없다고 해요. 그래요? 예, 경찰도 놀랍다고 하는데 예. 어디도 다친 곳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나마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사람이 안 상해서요. 자, 이ың혁 교수님, 그런데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편의점 같은 상점들을 차량이 막 그대로 돌진하는 사고들이 꽤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난 7월에 우리가 기억하지만 고교생이었습니다. 근데 무면허 상태에 있는데 아버지 차를 이제 몰고 나가서 예. 결국 그 편의점으로 바로 이제 충격을 가했던 이와 같은 이제 그 사건이 있었었고요. 또 유사하게 이제 다른 승용차였는데 이것은 이제 창원에서 발생한 그 사건이었는데요. 예. 역시 이제 편의점으로 바로 이제 충격을 가했는데 유리벽이 깨지고 이제 내부 시설들이 손괴가 됐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고교생 같은 경우는 거기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이 예. 차 밑에 이제 깔리는 이와 같은 아이고. 상태까지 발생을 해서 예. 편의점에서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가 최근에 빈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이런 사고들을 보면 길거리에서만 차 조심하는 것도 모자르고 편의점 안에서도 차를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이 청주의 음주운전자. 술 깨고 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들어볼까요? 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 날 때까지 그 기간에 기억이 없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제 정신을 들었을 때는 지구대에서 경찰관이 물어보고 있더라. 그래도 자기가 왜 지구대에 왔는지 그런 걸 기억을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사고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0.21이니까 거의 인사불성 수준이죠. 예. 아니, 깨고 나니까 내가 왜 파출소에 와 있어요? 제가 무슨 사고를 쳤어요? 반문을 할 정도였으면 도대체 얼마나 취했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무려 0.221%에 지금 필름이 완전히 끊겼다고 하는데요. 저 정도 되려면 술을 얼마나 마셔야 되는 거예요? 뭐 사람에 따라 다른데요. 이분은 자기가 소주 3병을 마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3병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더 드신 것 같습니다. 더 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음주 측정 당시에 그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21이 나왔다는데 예. 면허 취소가 되는 기준이 0.1이잖아요. 그렇죠. 0.1이 보통 소주 한 병 정도 마셨을 때 0.1이라고 하니까 뭐 혈중 알코올 농도로만 따지면은 3병이라고 하는 게 뭐 대충 네. 추정은 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분이 이제 일용직 노동자였고 그날 밤 7시쯤에 흥덕구 가경동에서 동료들하고 함께 예. 1차로 술을 마셨답니다. 예. 근데 대리기사를 불러서 잘 자기 집 주변까지 왔어요. 여기까지는 그래놓고 잘하셨네요. 또 술 예. 생각이 난 거예요. 또 그래서 평소에 그 집 주변에서 알고 지내던 술집 주인하고 2차로 술을 마시고 예. 그리고 대략 한 500m 정도를 예. 음주 후에 이제 그 차를 몰고 간 겁니다. 사실 예. 제정신이었다면 그렇죠. 이렇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예. 아마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술을 마셔서 예. 그 필름이 끊긴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래도 집 근처까지는 잘 온 것 같아요, 이ың혁 교수님. 그런데 네. 이제 다 와서는 또 한 잔이 더 생각이 나신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사고가 났잖아요. 네. 아니, 저렇게 만취한 상태고 인사불성에 필름이 끊겼는데 어떻게 운전대 잡을 생각을 했을지 그것도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을 많이 해서 예. 편리성을 학습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예. 이와 같은 이제 그 입장이고요. 예. 그래서 그 선행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소위 말해서 음주 운전을 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결정짓는 요소 중에 하나가 예. 사실은 적발 경험이 적다라고 하는 사실. 아. 또 음주 운전을 함으로써 내가 느낄 수 있는 편리함. 예.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요소가 된다. 예. 그러니까 이번 그 사례에서도 만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사실은 좀 편리하게 가야 되겠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편의점까지 돌진을 하게 된 것이고 예. 정말 술을 정도 이상 먹었기 때문에 기억조차 전혀 못하는 그냥 만취라고 하는 상태를 스스로 인정한 꼴이 아니겠느냐. 예. 나는 기억 못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들이 예. 말이죠. 그래서 예. 어쨌든 상습 운전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예. 적발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거. 예. 그러니까 그 교통 경찰의 그 교통 단속뿐만이 아니고 예. 사실은 동네에서의 파출소 지구대에 있는 경찰관들도 네. 수시로 예기치 않게 이렇게 음주운전 단속을 해야 운전자들이 내가 적발 당할 수도 있다. 네. 이와 같은 것으로 범죄 억제가 되지 그렇군요. 않을까 생각됩니다. 음주운전자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꼭 하던 사람들이 계속합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2001년도, 2010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었고, 그리고 올해 들어서 이 4번째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ың학 교수님, 네. 음주운전이요 마약보다 끊기 힘들다는 구체적인 이 데이터 통계가 있다면서요? 예, 결국 이제 그 재범률에 대한 이제 예. 범죄적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중독이 되기 때문에 돌팔민이 나와서 그것을 끊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예. 그 재범률이 약 40% 정도 됩니다. 와. 그런데 예. 그러니까 문제는 이 음주운전이 이 마약의 재범률보다 훨씬 높아서 42%가량 된다고 하는 사실은 예. 더 음주운전이 그렇군요. 소위 말해서 중독성이 강하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은 상습 운전자들의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네, 저희들이 보통 상식적으로는 세상에서 제일 끊기 힘든 게 마약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말 충격적인 조사 결과입니다. 음주운전이 마약보다 더 끊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정태근 변호사님, 네. 지금 이 사람 일용직 노동자인데요. 네. 벤츠 물어줘야 돼요. 그렇죠. 얼마나 토해내야 될까요, 돈을? 지금 뭐 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편의점이 부서지고 또 벤츠 차량 등을 예. 포함해서 2대 차량이 부서졌는데 이 차량과 편의점에 대한 수리비 모두 보상해드려야 되고 그렇죠. 또 이 사용하지 못하는 동안 발생하는 손해를 우리가 휴업보상이라고 하는데 휴업보상. 휴업보상까지 모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와. 사실 이 일용직 노동자가 갚기는 아이고.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 손해배상으로 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왜 운전대를 잡았을까요? 참 그나마 그래도 사람 안 다친 게 천만다행입니다.